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된 대학 보면 먼저 강원대인데요. 강원대가 의약학학과 지역인재 의예과 3개 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3개 합 9에서 10, 그 다음에 간호 기술교육은 12, 변동이 없고요. 충북대학이 변동이 됐죠. 충북대학은 3개 합 13에서 2개 합 7, 8, 간호는 3개 합 11에서 2개 합 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 그 다음에 부산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인데요. 강원대는 전형명이 변경됐죠. 미래인재 1, 2에서 미래인재 서류, 미래인재 면접, 지역인재 면접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평가 방법에서도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진로 역량이 아니라 자기주도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국립대인데요. 경상국립대는 사범대, 수의대, 의과대, 간호대, 약대가 1단계 3배수인데 의예과만 1단계 5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에서도 동일하게 의예과는 1단계 5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북대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부산대 보겠습니다. 부산대는 1단계가 3배수인데 약학부만 1단계 3배수에서 4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남대 보겠습니다. 전남대는 원래 고교생활 우수자 1이 1단계 4배수였는데요. 1단계를 3배수로 오히려 줄였죠.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이 30%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반 학생원 서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서류 100으로 평가하는 서류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충남대학도 변경사항이 없고 충북대학도 전형 방법이나 평가에서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원대학에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대학은 전년도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데 자유전공에서만 진로 역량 대신 자기 주도적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북대는 동일하게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고요. 경상국립대도 전공적합성, 전공연계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이고요. 부산대학은 변경이 됐죠. 전년도에는 진로 역량 40%였는데 올해는 그게 탐구 역량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비율은 같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변경사항 없습니다. 전북대학교도 전년도하고 변경사항이 없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하고요. 제주대학교가 변경이 됐죠. 제주대학은 전년도에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및 공동체의 기여도에서 올해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남대 변동사항 없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에서 올해는 학업적 역량 61%, 사회적 역량 19%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로 지방거점 국립대, 그러면 주요 변경 사항을 대학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인데요. 앞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전년도 미래인재 전형 1, 2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래인재 서류, 면접, 지역인재 면접 전형으로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평가 요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 진로 역량에서 자기주도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면접 전형 의예과 면접 평가 방법이 변경이 되는데요. 전년도에는 제시문 기반 3개,
올해 학생부 기반 문제 하나, 제시문 기반 문항 2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변경인데요. 농생명과학과 자유전공이 변경이 되었죠. 농생명과학은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가 세계합 14, 지역인재가 15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생명과학의 인문사회 계열인 식품자원경제는 일반 전형은 세계합 13, 지역인재는 세계합 14로 약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의 식품자원경제 외 자연과학 계열, 농생명과학의 자연과학 계열은 세계합 14, 세계합 15입니다. 자유전공 인문계열은 전년도에는 일반 전형이 세계합 13, 지역인재가 세계합 1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세계합 14, 지역인재는 세계합 15로 완화되었죠. 그 다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하고 자유전공학부의 수능 최저학력 반영 과목이 변경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수학교육과가 미적과 기하가 필수였는데요. 올해는 미적, 기하 필수가 폐지가 됐죠. 이게 확률과 통계까지도 가능하고요. 탐구 하나에서 과탐 하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한 과목에서 과학탐구 필수 반영을 폐지가 됐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으로. 그래서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됐죠. 경북대학을 보겠습니다. 경북대학은 먼저 생태환경과학기술대학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과목이 전 과목에서 주요 교과 상위 10과목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라든지 디자인이나 실기 전형에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이 폐지됐는데요. 수학, 사탐, 과탐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모바일 공학 전공은 제외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를 응용화학공학부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컴퓨터과학, 플랫폼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데이터과학 전공,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폐지가 되면서 컴퓨터과학부 심화 컴퓨팅 전공과 컴퓨터과학부 첨단 컴퓨팅 연구 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를 보겠습니다.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수의학과 1명, 의학과 2명, 간호학과 4명, 약학과 1명을 모집을 합니다. 면접고사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학과 1단계 3배수를 1단계 5배수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경제, 사회복지, 아동학과는 1단계가 폐지가 되고 서류 100으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간호학과도 1단계가 폐지가 되면서 서류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인문에서는 과학을, 자연에서는 사회하고 한국사를 반영 안 했는데 올해는 전체 다 반영하죠. 그리고 광역계열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까지 전부 다 반영합니다. 부산대를 보겠습니다. 부산대는 신설 모집단인데요. 즉 학과 모집에서 이처럼 전공자율 선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IT 자율전공, 미래도시 건축 환경융합 전공, 첨단 소재 자율전공, 첨단 모빌리티 자율전공, 스마트시티 전공, 그 다음에 첨단 융합, 응용생명 융합, 그 다음에 유형 1에 해당하는 자유전공 학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변경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은 나노과학기술대학의 나노에너지공학, 메카트로닉공학, 그다음에 광메카트로닉공학이 첨단 융합학부로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그다음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식물생명과학과 동물생명자원과학과가 응용생명융합학부로. 그리고 예술대학의 디자인학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이 정보컴퓨터공학부 디자인 테크놀로지 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제 전환에 따른 모집단위 변경인데요. 치의학 전문대학 학석사 통합과장이 전년도에 미선발됐죠. 그래서 올해는 치과대로 학제 전환이 확정되어 치과대 치의학과로 80명을 선발합니다.
미술학과의 실기 반영 방법 1단계하고 2단계로 했던 것들을 실기 80과 교과 20으로 일괄선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변경된 게 자연계열 논술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됐는데요. 자연과학대학부터 응용생명융합학부까지 전년도에는 기하가 들어갔는데 그 기하가 빠져서 올해는 수원, 수투, 미정만 해당이 됩니다. 단 약학부, 의예과, 한의학전문대학 등은 전년도와 똑같이 기하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남대를 보겠습니다. 전남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의 1단계 서류평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음악학과 국어학과 전형 방법이 변경됐죠. 1단계, 2단계 선발에서 일괄 선발로 변경이 됐고요. 미술학과 실기 과제가 인물수채화 중 택, 수묵담체 인물수채화 중 택 1에서 수묵담체 인물수채화 인물수묵담체까지 하나가 더 늘었죠. 전북대학교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항공우주공학과가 전년도에 공학계열 1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공학계열 2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모집 단위가 신설됐는데요. 2차 전지공학과하고 첨단 방위산업과가 신설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이 변경됐는데요. 가산점 반영에서 올해는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반영 대상도 2020학년도 이후 졸업자에서 2021학년도 이후 졸업자로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방식이 변경됐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 30%가 면접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변경사항입니다. 모집 단위가 변경되었는데요. 생활환경복지학부의 아동생활복지전공과 주거가족복지전공이 그냥 생활환경복지학과로 변경되었고요. 융합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로 해서 공업디자인, 문화공예디자인, 시각영상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이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으로 변경되었죠. 종합전형 평가 영역도 변경되었는데요. 2025년도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 기여도가 각각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 공동체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남대학을 보겠습니다. 충남대학은 먼저 첫 번째가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확대됐죠. 523명에서 753명으로 약 230명 이상 확대가 됐고요.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 선발도 454명에서 662명으로 자그마치 210명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큰 변화가 있죠. 전년도에는 인문계열의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 합산 반영,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 탐구 합산 반영에서 최저학력 기준 반영 과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열별 지정 과목을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능 4개 영역에서 가장 상위 3개 영역 합산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과 개편으로 공과대 컴퓨터융합 인공지능을 컴퓨터인공지능학부로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사범대 일부 면접이 폐지되었는데요. 전기, 전자, 통신공학 교육과 등 3개 학과가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종합전형 모집단위 신설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10명이 신설되었습니다. 충북대를 보겠습니다. 교육조직 개편으로서 의과대 간호학과를 간호대 간호학과로, 그 다음에 자율전공 바이오헬스학부는 창의융합대학으로 통합했고요. 융합학과 조형예술디자인은 예술학과,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크게 변했죠. 3개 영역 합에서 2개 영역 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크게 변했죠.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에서도요. 충북대 수의대가 미적과 기하를 반영했었는데요.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즉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어떤 걸 선택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는데요. 평가 영역이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에서 학업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대학인 전북대학교 입시 결과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과를 분석하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전북대학교가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2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공자율 선택제 학과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 전공자율 선택제 계열에 포함된 학과를 좀 보시겠는데요. 공학계열의 22개 학과 중에서 하나가 변경된 게 있죠. 즉 항공우주공학과죠. 이 항공우주공학과가 공학계열 1에서 공학계열 2로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공학계열 2가 정보소재, 양자시스템, 전자공학, 컴퓨터인공지능하고 항공우주까지 총 5개 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생명과학계열에 보시다시피 농업경제부터 지역건설공과 14개 학과, 자연과학계열 1 같은 경우에는 과학학과에서 화학학과까지 6학과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인기가 없었던 자연공학계열 2죠. 물리, 반도체, 통계. 그 다음에 환경생명자원계열은 익산캠퍼스입니다. 생명공학, 생태조경 디자인. 사범대는 과학교육학부 4개, 사회과교육학부 4개.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부터 공공인재까지 7개. 경상계열은 경영부터 회계까지 4개. 생활과학계열은 식품영양부터 주거환경까지 4개의 학과가 이 계열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입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50% 컷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 사회과학교육학부부터 환경생명자원 계열까지 전공자율 선택제 학과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전북대에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0% 컷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사회과학부터 환경자원, 생명자원 계열까지 교과전형의 70% 컷과 종합전형의 70% 컷을 평균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종합전형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열로 봤을 때 종합전형이 원래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데 종합전형이 더 높은 학과들이 몇 개가 좀 보이죠. 예를 들어 공학계열 2,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2, 그 다음에 환생계열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전북대학교는 교과나 종합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50% 컷과 70%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들이 어떤 계열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좀 더 성적이 높았던 계열은 사회과학 계열, 경상 계열, 공학 계열이었고요. 50% 컷은 3점 중반에서 그 다음에 3점 한 6, 7 정도, 6에서 8 정도 됐고요.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 2, 농생명과학 계열, 환생계열, 융합자율전공 2였는데요. 환생명자원계열하고 융합자율전공 2는 익산이고요. 전주에서는 자연과학계열 2하고 농생명과학계열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50% 컷이 4.14, 4.54였고요. 70% 컷은 4.28, 4.68이었습니다. 지역인재로 50% 컷과 70%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인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과는 사회과학계열, 경상계열, 공학계열 1, 생활과학계열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더 입결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하위권 학과는 아니나 다를까 자연과학계열, 농생명과학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융합자율 전공 1이었습니다. 융합자율 전공 1은 유형 1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5, 70%가 4.52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은 계열 모집이 처음 생기면서 전년도에 입결이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처럼 입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입결을 보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경쟁률 추이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교과의 의치학, 수,
간호 계열의 일반과 지역 인재 간의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입니다. 약학, 치의회, 수의회, 의회인데요. 거의 뭐 1점대 초반, 1.03에서부터 1.3까지. 그렇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의예과보다 왜 약학과가 더 높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수능 체제의 영향입니다. 일반 전형의 의예과는 4개와 5회, 탐구 2개가 다 들어가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훨씬 더 낮죠. 3개합, 보통 뭐 6, 이 정도 되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 체제에서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비교한다면 일반 전형보다 지역 인재 전형이 훨씬 더 컷이 좀 여유가 있죠. 보시면 약학과가 1.3, 그리고 치의학과 1.39, 수의학과 1.52, 의학과 1.77입니다. 지역인재 1은 호남으로 모집한 거고요. 지역인재 2는 전북으로 모집한 건데, 제가 이제 전북으로 모집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의예과가 입결이 더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수능 최저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수능 최저는 4개합 6이고 탐구 2개 평균이거든요. 반면에 약학과는 3개합 7, 치의학과 3개합 6, 수의학과 3개합 7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능 최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입결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내신 성적은 올라가고, 수능 최저가 높았을 때 그렇게 입결이 좀 낮아지는 영향이 있었고요. 전년도 의예과는 아무래도 모집 인원도 좀 늘어나서 더 큰 영향을 줬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6 거점국립대학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쭉 보시면 올해 변경사항, 즉 예를 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평가 요소의 변화, 반영 교과의 변화,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생각하시고, 또 올해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경향이라든지 경쟁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